강하게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게 그 낳을 때도 훨씬 더 빨리 낳는다 그래요. 그거 자체가.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고발을 해야 되고 또 어렵긴 하지만 이제 수사에 응해야 되고 뭐 시간 관계상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인터넷에 하게 되면 쭉 이제 수칙이 나오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성폭행 당하고 나서 보통 너무 힘들다고 다 씻고 가게 되면 아무 증거가 없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괴롭긴 하지만 일단 성폭행을 당했고 고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간 다음에 이제 병원 응급실 같은 데 가서 이거를 알리고 나는 이제 증거를 갖다 고발하기 위해서 증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게 되면은 네.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고 거기서 이제 고발 들어가고 조사 들어가고 조처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제일 안타까운 건 네.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을 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 사실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그게 사회적 분위기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심적인 네. 어떤 개인의 심적인 거라고 봐야 할지 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수치심이라고 해요. 뭐 저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예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디 성폭행을 당했는데 여성분이 네. 어렵게 이제 결심을 하고 고발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날 그 가해 남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해 남성이 집으로 찾아와서 막 문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합의해달라고 네. 성폭행 내가 합의해달라고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네. 문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여성은 자기 이웃들한테까지 자기가 성폭행에 당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서 이 여성이 고소를 취하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심을 왜 느끼게 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네. 저희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같은 여성으로서 또 주위에 또 이렇게 듣게 되는 얘기도 있고 그러다가 보면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제 주변에는 사실 제가 듣게 되는 이렇게 얘기가 간접적으로라도 없는데 네. 글쎄요. 일단은 무언가 자기가 이렇게 더러워졌다라는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들은 예전부터 왜 그 순결함이라는 네. 거를 굉장히 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네. 자라잖아요. 뭐 너는 순결해야 네. 되고 뭐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 막 이런 얘기를 늘상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때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그런 일을 당했다. 이게 이제 내 몸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연결 짓게 되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은. 그럼 이제 몇 가지 뭐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어떤 특별한 이론이나 그런 거는 있진 않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그냥 종합해서 가설을 만들어 보면은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 인간이 임신에 대해서 잘 알지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얼핏 옛날에서 봤는데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 아프리카의 어디든가 옛날 원시 부족은 그 남자가 자기가 섹스를 해서 여자가 임신하게 된다는 걸 모르는 부족이 있었대요. 모르는 부족도 있대요. 네네. 그런데 진짜 인간도 옛날엔 저희가 피임 도구도 없었죠. 그렇게 되고 사실 여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랑 지금은 원하는 사람이랑 섹스를 한다는 것과 원하는 사람이 아이를 갖는다는 게 분리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섹스를 한다는 거는 누군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거고요. 네. 그 아이는 여성의 입장에서 부교를 뱃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아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본인이 가장 또 사랑하는 사람, 또 그 사람이 또 건강하고 결함도 없으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좋은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결국은 성폭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제일 첫 번째 전제는 뭔가 하면은 원치 않는 성행위고 그게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죠. 뭐 사후 피임약도 있고. 그러나 인간의 본성에는 그게 없었던 시절부터 가 있게 되거든요. 진짜 만약에 그런데 또 이렇게 유인원들을 보다가 보게 되면은 유인원은 원숭이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동물원에서 보니까 전체 여성과의 성행위의 70%를 갖다 그 수컷 하나가 차지한대요.
30%의 기회가 나눠 가지게 되죠. 네.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수컷이 원치 않는 여자분들을 그러는 것도 성행이지만 결국은 어떤 경우가 있냐 하게 되면은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한 사람들이 수컷이 보지 않을 때 굉장히 빨리 공격적으로 암컷을 갖다 범하게 되는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런 걸 따졌을 때는 내가 원치 않는 성행위를 폭력에 의해서 억지로 하게 됐을 때 굉장히 위기감을 갖다 느끼는 거는 결국 우리 진화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하나의 감정인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는 그 감정인 부분이 뭐 지금은 산업화가 되면서 노동을 갖다 뭐 여자도 남성이 못지않게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생기면서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도 불과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분들은 남성의 노동력에 기초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가부장적인 남성 위주의 사회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낫지요.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이슬람 회교 국가 중에 어떤 곳에서는 그 나라도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 나라 중에 극히 오지에 있는 경우에 가끔 이렇게 해외 토픽에 나오잖아요. 뭐 자기 여동생을 갖다 뭐 돌로 쳐서 죽였다. 뭐 네네. 그랬다. 결국 그거는 남성 위주로 여자를 독점하고 여자의 어떤 생산력과 노동을 갖다 독점하기 위해서는 법 이전에 하나의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착취 문화가. 그 착취 문화는 결국 여자는 순결함을 했다가 가족이 원하는 곳에 일종의 지참금도 있는 나라에선 지참금은 반대네요. 지참금 맞지요? 네. 가져가야 되는 돈이죠. 팔려가는 게 아닌데 그러면 어쨌든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이야기가 어쨌든 그거 중요하지 네, 않은데 네, 어쨌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수단의 전제가 네. 순결함이거든요. 순결함. 네네. 당신의 아이를 낳아줄 확률이 100%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아줄 확률은 없다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는 뭐 정조대 있듯이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 남성 위주 문화의 흔적도 남아있는 부분이 한 부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부분, 두 번째는 문화적인 부분, 네. 세 번째는 이제 개인의 심리적인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수치심, 부끄러움은 결국 죄책감, 그런 거는 어떤 의미에서 심리적으로는 분노가 밖을 향해 나갈 땐 분노가 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성폭행을 했다,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 그거는 밖에 향하는 분노죠. 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때는 분노가 나를 향하게 돼요. 그 나를 향하게 되는 분노는 수치심, 부끄러움 그런 걸 만들고 또 내가 망가진 듯한 느낌을 분노가 나를 향하니까 내 마음을 망가뜨리지요. 그래가지고 요 세 가지가 네. 같이 합쳐져 나가는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지금 성폭력을 당하고 나서도 고발도 많이 되고 이러는 거는 결국 요 세 가지 중에 앞에 두 가지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은 인간은 물론 생물학적인 전통이 있긴 하지만 점점 그 조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부분, 진화 생물학적인 부분 희미해지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도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인권이 많이 올라가고 생산의 기여한, 그러니까 그 경제생 활동도 늘고 문화도 바뀌면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얘기하는 것보다는 물론 마음의 상처야 남긴 남지만 점점 더 이렇게 고발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부분이 네. 늘어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성폭력이 늘어나는 통계에 잡히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성폭행을 당하고 나면 다들 좀 괴로워하잖아요. 혹시 선생님은 직접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피해 여성분? 네, 저희 환자분 중에도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가장 좀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을 보이시나요?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아, 네네.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가장 흔한 경우는 전쟁, 두 번째 뭐 흔한 경우는 뭐 사고.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상당 부분이 성폭행 후에 받게 돼요. 왜냐하면은 성폭행이라는 게 결국은 위협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는 막 죽을 듯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분도 있고,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기준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울증을 겪는 분도 있고,
뭐 불면증, 뭐 불안장애, 그리고 어떤 분은 되게 이 분노가 마음이 다 감당 안 되면 몸이 아프거든요. 네. 뭐 온몸이 아프고 너무너무 이상한데 검사 나가 보면은 다 이렇게 검사에 이상은 없고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서 또 심한 경우는 해리 증상. 아, 네. 그러니까 이게 해리 증상이 이게 문제예요. 이제 완벽하게 네. 뭐 기억상실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 상황이 이게 조사할 때도 굉장히 곤란한 점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경찰분들도. 네. 네. 조사하다가 그 상황을 갖다 얘기해봐라. 네. 그럼 이 본인이 너무 그 상황이 괴로우니까 네. 틀림없이 뭐 시점도 맞고 CCTV 있고 다 있는데 네. 그 상황은 묘사를 못하는 거예요. 네. 지우게 되니까 이제 해리 이제 그런 증상이 있게 되죠. 그러면은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거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어떤 증상들로 대표되는 음. 건가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게 되려면 이제 세 가지 네. 범죄 크라이테리아를 네. 맞아야 돼요. 제가 다 외고 있지만 틀리면 안 되니까 보면서 할게요. 네네. 제가 외지 못해서 그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첫째, 약간 횡계 같은. 아니 절대로 그렇지 네네. 않아요. 그러면 안 보고 한번 괜찮으신데 확인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미 봤으니까요. 네. 첫째로 이제 공포스러운 상황이 계속 떠올라야 돼요. 그게 이제 음. 꿈으로 떠오르든 만약에 성폭력을 당했다 그러면은 자다가 네네. 자꾸 생각나고요. 네. 또 만약에 뭐 고시촌 원룸에 있다가 당했다 네. 그러면 이사했더라도 뭐 친구 약속하러 가다 고시촌 같은데 방에만 조금만 있어도 무섭고 네. 뭐 보통 뭐 어두운 데서 그랬다 그러면은 어둡기만 해도 그게 떠올라지고 네. 그래서 공포스러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떠올라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관련된 자극을 피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자극이겠지요. 네. 그건 차 운전도 못하고 차 만나는 무서워하는 분이 있듯이 네. 성폭력은 결국 그 문제를 일으킨 남자잖아요. 남자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폭력 당하고 나면은 삼촌이라든가 네네. 뭐 친척들이랑 누가 됐든 남자랑 같이 있는 게 무섭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떤 경우는 아빠랑 같이 있는 것도 무섭대요. 네. 다음은 이제 사소한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막 떨리고 갑자기 누가 뒤에서 부르면은 막 주저앉을 것 같고 잠도 못 자고 자주 깨고 네네. 이 세 가지 증상이 전부 다 이렇게 한 달 이상 지속되게 되면은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고요. 네. 한 달 앞에서 없어지게 되면은 그때 이제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요. 음. 그런데 뭐 성폭력이 됐든 뭐 살해 위협이 됐든 네. 커다란 사고가 됐든 하게 되면은 당하신 분들 중에 50% 정도는 이런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되는 증상이 좀 있고 네. 이제 다행인 거는 70% 정도는 1년 지나면 증상이 호전된대요. 그러나 불행인 거는 30%는 네. 1년 이상 가게 되는데 네. 1년 이상 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게 빨리 안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내 그건 아니지만 좀 좋아졌다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심한 경우는 평생을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예를 네. 들어서 뭐 물론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 네. 성폭행을 당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네. 그런데 이를테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판례에도 강간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부부간에 뭐 원하지 않는 성행위라던가. 그거는 더 끔찍하죠. 네. 아니면은 뭐 남자친구와 네. 이제 원하지 않는 강압적인 혹은 뭐 되게 자주 등장하는 게 뭐 헤어진 남자가 네. 찾아와서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겪었을 때도 비슷한 증상들이 나오나요? 네. 그러니까 가정폭력 이제 피해자 분들 얘기 듣다가 보면은 술 마시고 부인을 갖다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꼭 성행위를 갖다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뭐 옛날에 정신분석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정상적인 여자랑 성행위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론을 얘기 안 하지만 옛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정상적인 여자랑 성행위를 할 때는 뭐 어머니랑 하는 듯한 어떤 무의식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상대방이 그 폭력 같은 거에 의해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만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론도 만들었지만 그거이기 때문에 공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분을 꼭 생각해갖고 여자분은 온몸이 아파서 꼼짝도 못 하는데 네. 남자는 성에 섹스하고 그냥 나가버리고 네.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 이렇게 말하면 네. 이제 그게 네. 결국은 그 영화에 나오는 세디즘이랑은 다르지만 네. 어떤 의미에서 세디즘인 거죠. 네, 결국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세디즘은 전부 섹스랑 통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뭐 영화에 나오듯이 여자를 해놓고 뭐 묶어놓고 네. 뭐 그러는 건 아니지만 네. 사실은 그것도 일종의 세디즘이에요. 네, 그렇죠. 네, 가학적.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진짜 그 여자분은 평생을 그런 피해자 여성분들을 보다가 보면은 평생 그 이혼하고 떨어져 있은 다음에도 아까 말씀드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사람은 연구하다가 보니까 네. 전쟁 참전 군인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로 한 몇 년 동안 거의 뭐 계속 구타당하고 그랬던 분이나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심한 정도가 비슷하대요. 음. 네. 그리고 굉장히 모순되지요. 저가의 동침이라고 옛날에 영화도 있었잖아요. 네. 저가의 동침 비슷하게 막 이런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또 사랑한다고 하고 또 같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완전히 그 여자분의 그 피해자분들 보다가 보면 완전히 혼동이 와요. 네. 그래가지고 이 진짜 판단력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랑 살기 전에는 멀쩡하고 그런 여자분이었는데 그런 남자랑 살다 보면 이상해져요. 그럼 나중에 이제 오해를 받아요. 분명히 이쪽이 피해자인데 여자분이 너무 괴로워서 막 횡설수라고 이상하니까 오히려 남자가 동정을 받아요. 저런 여자랑 살다니. 그러면서 여자분이 얘기해도 무시하고 더 억울하고 이제 네. 그런 경우도 생기죠. 이게 그러면은 사실 저는 약간 궁금해지는 게 이쯤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성에 대해서는 뭐 많이 변하기도 했고 개방적으로 바뀌기도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약간 가리고 감추잖아요. 뭐 학생들에게 있어서 성교육을 시킬 때에도 감추고. 그래서 혹시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뭔가 실질적이지 못하고 다들 막 왜 부모님이랑 같이 TV 보다가도 네. TV에서 키스신만 나와도 막 이러면서 다 막 숨고 이러잖아요 아직도. 우리 집은 안 그런데. 선생님 네. 집은 안 저희 집은 그래요. 곱게 자라셨군요. 네, 안 그러세요? 거기 계시는 분들은? 저기도 그렇다고. 전 옛날에 자랐을 네네. 때만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그 성폭행도 마찬가지로 이게 내가 그러니까 그냥 폭행을 당하거나 뭔가 범죄를 당했을 때 내가 피해자고 나는 이제 범죄를 당했으니까 저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되고 가서 신고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우리는 먹잖아요. 보통 뭐 사기를 당했다던가 이러면은. 근데 이게 성범죄가 되면 그게 아니라 계속 감춘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그런 문화적인 것들의 맥락 속에 같이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반대로 네네. 사실은 이제 성폭력과 일반 폭력과의 거기에 있어서 사기당한 사람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도요. 자신에 대한 수치감이래요. 이런 바보같이 당했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 경제가 안 좋다가 보니까 사기당한 다음에 외래에 오는 분들이 뭐 부여도 시골이지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자책해요. 네네. 부끄러워하고 또 일맥상통해요. 네. 또 어떤 남자가 그 길 가다가 싸움 붙어서 두들겨 맞춰서 전치 5주 되잖아요. 네. 그때도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지 자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범죄가 됐든지 불행이 됐든지 피해자가 되면은 네. 일정 부분 자기를 자책했다 상대방한테 분노했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자책하는 사람이 계속 자책만 하는 게 아니라요. 자책하다가 분노했다가 잘 안 통하면 또 자책했다가 이게 분노의 화살이 날 향했다가 밖을 향했다가 반복되는. 왔다 갔다 해요. 환자분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신 거는 사실은 일정 부분 또 맞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은 또 대부분의 범죄라든가 불행, 사고의 피해자들이 갖게 되는 공통점도 있기도 해요. 네. 그런데 성폭력을 더 많이 감추게 되는 이유 중에는 틀림없이 얘기하신 부분도
일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은 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적인 불이익, 네. 사회가 낙인을 찍히는 불이익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네. 그 그러니까-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고발을 갖다 하고 법의 처벌을 받게 할 때마다 네. 그 행동이 사회를 바꾸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다른 피해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보면은 그런 뭐 그렇더라도 인간은 모든 불행과 괴로움을 당하면은 자책감을 갖고 내 문제를 찾아보게 되고 불완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네. 방금 얘기하신 것 같이 왜곡되는 부분은 많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쭉 심리에 대한 네.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어쨌든 이 수치심이 들거나 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을 했거나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네. 핵심인데 이 극복법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뭐 약물도 무시할 수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치료가 가장 좋으냐의 통계를 보통 뽑는 게 미국인데 네. 미국 통계는 되게 의약분업 의료보험이 안 돼서 병원에 가는 돈이 되게 비싼 통계로 나오기 때문에 네. 약물이랑 다른 치료가 좀 이렇게 좀 비슷비슷하다고 나올 수도 있는데 네. 한국에선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워낙에 약가가 싸기 때문에 네. 약을 이길 치료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약물 치료는 기본이에요. 네. 우울함이라든가 불안함을 없애야지 괜찮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에 내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외상후 스트레스 있다 그러면 네. 약물 치료가 그걸 모든 걸 낫게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정신과에 가서 약물 치료 받아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네. 약물 치료에 더해질 수 있는 거는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이런 뭐 면담이나 정식 분석 같은 거를 낳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요. 네. 왜냐하게 되면 이게 그 레코드판 돌듯이 네.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무의식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나쁜 일 있다고 하면 꿈꾸게 되잖아요. 네. 그럼 꿈꾸게 되면서 그게 한 감정적으로 한바탕 학습을 하는 거라고 이제 얘기하게 돼요. 그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네네. 그런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문제 뭔가 하게 되면 멈춰요. 그게 어느 순간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뇌 속에서 하나의 학습 기억으로 해갖고 그 끝까지 잘 이렇게 학습 과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결국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모든 치료와 모든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은 막 두려워서 생각하고 싶지 않고 감정적으로 학습을 멈추는 순간을 치료자가 잘 이렇게 마음을 이완시켜줘서 넘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안구 운동을 갖다 통해서 넘기게 해준다. 네. 그건 이제 EMDR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네. 또 그거를 넘길 수 있도록 이완을 잘해서 면담을 하게 되는 거는 네. 또 몇 가지 특수한 면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새 인터넷 잘 돼 있잖아요. 네네. 인터넷에 EMDR 치면은 EMDR만 전문으로 하는 네. 의원들도 있고요. 네.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하다가 보면은 대학 교수님들 중에 그거만 전문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약물 치료 받으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에 잘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 그 이렇게 괴로운 기억을 잘 마스터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게 되면 안 잊어먹어져요. 네. 그거를 반복해서 네. 재경험하게 해주는 치료를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좋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재경험해야 된다는 게. 아니 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우리 네. 통증도 왜 이렇게 처음에 뭐 지금 예전에 어렸을 때는 조금만 뜨거운 거 잡아도 아 뜨거워 이랬는데 막 자주 이제 지금은 나이 들었으니까 아, 뜨거운 걸 만지다 보면은 지금은 약간 조금 어려서보다 더 뜨거운 걸 만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약간 고통에 좀 둔감해진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기자님 대단하세요. 그런 그래서 느낌인가요? 그거를 디센시타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아. 영어로 있었군요. 민감 소실. 네. 아우 훌륭하세요. 정신과 선생님이나 저기 심리학자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디센시타이제이션 네네. 민감 소실을 해야 되고 민감 네. 소실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재경험을 해야죠. 네네. 그 지난번에 저희가 EMDR 얘기했었잖아요. 뭐 방금도 얘기해 네. 주셨는데 EMDR 그래서 이렇게 안구 운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방법 좀 알려주신다고 얘기하셨었는데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는 네.
혼자서 해도 된다고 하는데 아, 이게 이제 혼자서요? 이게 인터넷 찾아보게 되면은 네. 그 사이클이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그 사이클대로 네. 이렇게 손을 따라서 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몸은 움직이지 않고 눈을 아, 움직이면서 눈만요 이렇게? 이렇게 이경규 씨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EMDR 자체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요거를 하면서 병행. 치료자가 이제 이거를 한참 하게 되고 네. 완전히 이렇게 좀 완전히 이완됐을 때 네. 치료자가 이제 재경험하게 해주면서 위로하게 해주거든요. 아, 이제 네, 그러면 해리 상태에서 겪게 되는 위로는 훨씬 더 마음의 각인도 잘 되고요. 또 재경험도 잘 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눈 운동 자체가 치료가 되는 부분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경험에 대한 수단을 어, 눈 운동을 사용하는 건 EMDR이 되는 거죠, 이제. 약간 최면 같은 건가요? 그러면은? 최면은 장단점이 있어요. 네네. 최면도 감정을 갖다 하게 되는 얕은 최면일 때는 어떤 의미에서 또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최면 전 단계에 해당되는 어떤 들어가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뭐 저기 하늘이 파랗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면 유도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눈 감고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럼 손이 이렇게 올라가요. 아, 예, 맞아요. TV 많이 봤어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이완은 있는데 네. 이제 최면은 재경험이긴 재경험인데 본인이 그거를 갖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네, 그렇죠. 때문에 최면 상태에서 재경험도 어쨌든 뇌의 무의식은 기억하니까 효과가 있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말을 아직은 해야겠네요.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모든 정신과 치료는 잘 맞는 환자, 안 맞는 환자가 있어요. 만약에 네. 어떤 분이 최면받고 충분히 난 치료받고 극복됐다. 그럼 그것도 좋은 치료이지요. 그런데 네. 재경험이라는 입장에서는 기억을 못 하니까 네. 조금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 혹시 그러나 뭐든지 다 해보는 게 좋아요. 그렇겠죠. 네. 혹시 뭐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제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 있는데 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면은 네.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보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상담해 주실 거죠? 이렇게 이런 방법들이 좋다 이렇게는 얘기해 주실 거죠? 근데 제가 아주 전문적이지가 않아서요. 네, 제가 그러니까 뭐 좋은 분을 방법들, 소개해드리도록 네.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 약속을 네. 하셨으니까. 네. 네,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뭐 피해 여성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고 저희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이제 사고나 불행이 있었을 때 원인을 갖다 캐게 되는 본능이 있대요, 인간은. 원인을 갖다 쭉 캐어서 이제 이유를 만드는 거죠. 그러나 또 원인을 캐다가 보면은 그게 괜히 내 탓도 아닌데 내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본인을 자책하고 원인을 캐지 마시고요. 또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또 결국은 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망각되고 또 언젠가는 상처가 낫는다고 믿어야지 또 이제 낫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신의 힘과 재생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 엄청난 불행을 당하게 되면 세상이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세상에 대한 믿음, 그런 걸 갖고 적절한 치료 받으시면은 꼭 회복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뭐 자기 잘못이 네. 아닌 거잖아요, 그분들의.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